자,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기간도 일주일 채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비전생들 같은 경우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자소서를 살펴보면 핵심들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 입학사 장관들이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자소서는 어떤지 오늘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해 드리고자 하면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흔히 하는 실수들을 갖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실수들을 갖다 보여주고 이런 실수들과 대비해서 우수한 자소서 사례는 어떤지를 갖다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자소서 작성에 흔히 하는 실수들을 보면 학업 역량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활동들은 피해야 되는데 자소서 2번 같은 경우에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했던 동아리 활동, 내가 했던 학생회 활동 하는데 동아리 활동에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활동 과정만 있는 학생회 임원 활동을 했는데 리더십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1번과 2번은 주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나타내는 항목은 3번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번과 2번은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는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다로 끝납니다. 했다식의 단순한 나열식의 자소서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에, 그러니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보면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고 느낀 점, 본인에게 끼친 영향, 그러니까 이면에 드러나 있는 학생한테 끼친 영향과 배우고 느낀 점은 뭔지를 갖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그냥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자소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학의 입학사 장관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충분히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한테 끼친 영향은 뭔지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은 뭔지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어떤 후속 연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 성장을 보였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식의 나열식이 아닌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나한테 배우고 느낀 점은 뭐고 그래서 연계된 후속 활동은 뭔지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소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학습하면서 나는 궁금해서 이걸 학습하게 되었어. 그래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또 궁금해서 이걸 알게 되었어. 다 이런 식의 나열식에 있는 자소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과정을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겠죠.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른 실험을 하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이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 작성 요령 2번을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겪어 극복한 과정을 갖다 반드시 적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알게 되어서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이거보다는 이거를 갖다 궁금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나에게 끼친 영향을 뭐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나타내는 자소서가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을 보면 3번을 보면 다 나 착하다. 친구들은 하지 않는 내가 솔선수 보면서 내가 했더니 친구들이 나를 따라왔다. 다 이런 식의 이제 자소서를 갖다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요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학업 역량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활동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일부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교육청 자료집에 있는 것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지리교육과 지원, 친구들에게 지리의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겨 교내 지리 경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등이라는 결과가 나와 많이 놀라웠고 욕심이 생겨 이후부터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3학년 경시대회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이런 개념이 좋냐? 이 개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으냐? 좋은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학업 역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생각할 때 내가 경시대회에 참여했고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어. 이러면 굉장히 학업 역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 간 편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경시대회만 해갖고 입상을 했다는 것 갖고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파악하기에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내가 수업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갖다, 그죠? 도서를 통해서. 그 도서가 뭐죠?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나 고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그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읽은 도서, 읽은 강의,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진로와 연계돼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했냐, 이것이 바로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우수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생명의 수학책을 읽으며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두 학문을 연결한 여러 현상을 접하며 흥미를 느끼던 중 매듭 이론을 이용해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가 다발골수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참고하여 매듭 이론에 등장하는 거울상과 합성의약품의 광학 이성질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생체 내 효소 또한 거울상을 갖는 비대칭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효소 기질 특이성을 보인다는 것을 추론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심화 탐구를 위해서는 유기화학에 대한 학습이 필수임을 파악하고, 유기화학 도서 및 칸 아카데미의 아이소머 강의를 이용해 카이랄과 광학활성 이성질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생각보다 많은 카이랄 의약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추가 학습하며 수학과 화학이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학과 화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고급 수학과 화학 툴을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학은 거점형 학교를 이용해 고급 수학원을 이수하면서 특히 응용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중 생명과학 시간에 자기장을 이용한 온열치료에 대해 발표하며 관심을 가졌던 신점도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전기신호 등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단순 주기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분해하는 풀이의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전도 그래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화학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화학 동아리를 개설하여 코스웨어의 일반화학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의약품이 생체 내 반응하는 속도가 정류상태 근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효소의 반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레닌저의 생화학을 참고하여 효소 반응 속도식인 미카일리스 멘텐식을 유도하고 라인앱의 버크식으로 변화해 보면서 화학으로 생명현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심화학습과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시대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우수해 보입니까? 대학에서는 뭐냐,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의 예시문항을 보면 저희 학교는 경제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를 찾아 읽어보기도 하고,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유기화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거점학교를 이용해 고급 수학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모아 화학 동아리를 개설해서 거기서 내가 뭘 공부하고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고, 이것이 다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그 다음에 고급 수학을 갖다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이죠.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 이것이 바로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우수한 사례인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들. 했다 식의 단순한 나열식의 자소는 피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겁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첫 번째 활동은 외국어 노래 경연대회가 열렸을 때 사회자를 뽑는다는 말에 사회자에 지원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지지를 받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큰 행사를 망쳐버릴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또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영어 과목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은 2학년 때 교내 독서 토론대 참가해 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자소서 2번을 갖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냥 단순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뭐냐면 단순한 활동, 나에게 의미 있던 활동은 뭐냐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씁니다. 여기에 학업 역량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죠. 이런 자소서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수학 시간에 함수의 대칭성을 배우고 대칭의 수학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대칭의 수학적 의미를 주제로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터넷과 책을 통해 대칭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전 주위에 존재하는 대칭성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원자라고 생각했고 조원들에게 주위에 있는 대칭적인 요소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원들은 의견에 동참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에 대칭적 요소가 많음을 깨닫고 종이접기의 수학적 대칭성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많은 종이를 접으며 탐구하던 중 각의 3등분 작도가 불가함이 증명되었음에도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다른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직접 각을 3등분해냈습니다. 3대 작도 불가능의 문제가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평면 좌표의 한계를 공간 좌표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를 활용한다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지 않고 변을 n등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현대 대수학 순수기하학과 해석기하학을 통해 변을 n등분하는 방법을 탐구하기로 하고 이론적인 방법을 생각해 접어보며 시행착오 끝에 일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때까지 접은 종이를 정리하며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소논문을 작성하며 혼자라면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결과물을 만들면서 공동 연구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직접 대칭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는 저의 말 한마디로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궁금증을 가지고 끈기 있게 탐구해보는 경험을 하며 저희 팀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학업적 측면과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에 뭐가 나타나 있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창의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영어 사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뭐죠? 활동이 가장 의미 있던 활동 중에서 창의성을 나타나죠. 그죠? 수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죠. 현대대수학, 순수기하, 해석기하를 공부한 과정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창의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었다라는 활동 이런 부분들에 바로 이제 입학수 전관들이 의미 있게 보는 자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학습하며 알게 되었다라 끝나는 것도 피해야 된다. 어려움을 겪어 극복한 과정을 나타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죠. 저는 수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로 수학 심층반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시간 선생님 내준 10문제, 3문제밖에 맞히지 못하는 제 자신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개념 중심의 내용 정리, 정해진 문제를 푸는 학습을 계획하였습니다. 매일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어려운 문제 고민을 하게. 이거는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했다라고 끝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이나 고려대학교 자소서에 이번에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겪어 극복한 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 극복해서 이겨낸 과정을 갖다 나타내는 자소서가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등학교에서 직접 진행하기 힘들었던 심화 실험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명과학 2시간에 배웠던 PCR 기술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했던 실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기영동으로 증폭한 DNA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타겟 DNA로 추정되는 짙은 DNA 밴드 밑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흐릿한 비특이적 증폭 산물도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즉 제가 넣어준 프라이머가 PCR의 어넬링 단계에서 원하는 부위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비특이적으로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열에서도 증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추가 실험으로 그 원인을 밝히려 했으나 정해진 프로그램상 추가 실험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학교 선생님께 질문하여 유전하기 이해 도서를 추천받아 어넬링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한 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졌던 이유를 어넬링 온도는 프라이머의 TN 값에 가까운 온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과서에 써있는 일반적인 설정 온도대로만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직접 프라이머의 연기 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TM을 계산했더니 제가 진행했던 실험보다 어넬링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실험이어도 매 실험의 수행 단계마다 정확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내가 실험에 실패했던 이유, 실험을 하면서 겪게 됐던 어려움을 갖다 이겨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소서죠. 바로 이런 자소서가 바로 입학수 장관들이 우수하게 보는 자소서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낙착하다, 솔선수범하다 내용은 평이하다.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던 내용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3년간 반장으로 선출돼 학급 회의를 주재하고 친구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모습을 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우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우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재학 중에 인문계열 학생들 대상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인문학 교내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기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터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말하기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각자 대부분의 시간을 탐독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서로 독서 습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친구는 책을 한 번에 집중해서 읽는 반면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친구는 표현된 내용 그대로를 보고서 작가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는 반면 저는 작가의 주장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용하지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독서의 자세가 달랐기에 서로 이해한 내용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메모하며 독서하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반복하여 읽기 등의 독서 요령을 공유하여 각자의 단점이 되는 점들을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용 분석을 마치고 첫 번째 토론 당일 발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서로는 준비한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서로 토닥이며 나흘간 친구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주장을 다듬었고 저희 팀은 자신감을 얻게 되어 마지막 토론에서 인간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은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은 스스로가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나 착하다. 왜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갖다 보여드렸고요. 그거와 대비해서 어떤 것이 우수한 사례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자소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신다고 한다면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꼭 입학수장관들이 원하는 자소서를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바라겠습니다.